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북한 이슈 논단 시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진행 상황과 그리고 대북한 영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바로 어제 구독자 4,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한 지 한 3개월 좀 지났는데요. 정말 이렇게 4,000명씩이나 되는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이렇게 애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저희는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이 방송을 시청자들이 기대에 맞게 3만 명의 탈북민들이 함께하는 자유통일 방송으로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명을 넘어선 이 뜻깊은 날 우리 전체 시청자분들께 일단 참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의 인사를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번 달 2월 21일자 문화일보에서는 이렇게 김일성 앞에서 노래하며 당원 꿈꿔 이제는 북한 실상을 알리는 게 일상이 돼 라는 제목 아래 저희 그 활동가 그리고 NKTV에 대해서 장문으로 기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자도 정말 제대로 쓸만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문에 나왔으니 늘 송구스럽고 정말 이렇게 신문이 포커스를 맞춰주는 그런 기대만큼은 노력을 통해서 보답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4,000회가 되는 뜻밖에도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아 안게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붉은 브로더 이런 함인데 아주 보기에도 진귀하죠. 저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 착 여는 순간에 저는 정말로 눈이 확 뒤집혀져 가지고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선물까지 받을 수 있을까? 꿈만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엇일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겁니다. 바로 2월 21일자 문화일보의 기사를 바로 이렇게 금속판에다가 정교하게 새겨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한테 이게 격려 그리고 사랑 그리고 힘찬 그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은 바로 다름 아닌 문화일보의 대표 이상이신 이병규 회장님이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회장님을 뵌 적이 없고요. 회장님께 인사 한번 전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일 그리고 또 신문에 나와 있는 저희의 꿈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이루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계속 마음에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 NKTV에 대한 무한 어떤 격려와 힘을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특히 문화일보의 이병규 회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감사의 시간은 여기서 줄이겠고요. 오늘 주제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진행 상황과 그리고 대북한 영향에 북한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평창올림픽 참가 승부수를 띄우면서 본격적으로 한미 그리고 미북 회담이 물꼬가 트였고 평화의 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막혔던 물꼬가 트이자 남과 북은 기다렸다는 뜻이 후닥닥 일어나서 평창올림픽 단일팀을 출전시키더니 그 와중에는 이 특사단들이 오고 가고 결국은 남북 북미 이런 회담까지 이제 차제로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한두 달 동안에 완전히 정광하석처럼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유례가 없는 이런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빨리 진행되고 거침없이 진행되고 얼음에 방 밀듯이 진행되기 때문에 참 놀랍기만 합니다. 왜냐 하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거의 10년 동안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합세하여 고도의 압박과
그리고 원칙적인 입장을 취해왔거든요. 10년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 들어와 가지고 한 달도 안 되는 새에 이렇게 냉탕에서 온탕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뜨거워져 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이거 가는 게 맞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간계에 빠지고 있는지 아닌지 참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촉각을 세워야 되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과거 10년의 원칙과 북핵 폐기를 위한 지난한 노력들이 잘못되었다고 봐야 되겠느냐? 그렇진 않겠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청명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남북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제사회가 지금 오랫동안 북한을 정교하게 조여들면서 그들한테 핵 개발에 들어가게 될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첨단 설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원부자재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고, 또 돈을 함부로 벌 수 없도록 좀 중국까지 나서서 모든 걸 지금 차단하면서 정말 마지막 그 조임을 하고 있는 이 통에 그 국제적 대북 제재마저도 이게 지금 흐물흐물 물타기가 될 이런 상황들에 영향을 좀 끼치고 있지 않나,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작년 12월에 유엔이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완성적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한 결의 2397호를 발의했습니다. 이 2397호가 발의되고 나서 북한은 바로 이거는 자기들을 고립 질서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런 결의를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정말 고난도에 반발했죠. 12월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못 돼서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바로 아주 예상치도 못한 깜짝 쇼를 한 거죠. 우리는 평화의 길, 그리고 비핵화를 가지고 우리가 좀 회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야,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지금까지 김정은에 대해서 정말 독재자, 그리고 세계 평화 유린자, 그 전 세계인의 머리 위에 핵벼락을 들시려는 핵광신자,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신년사에 저 북한 TV에 나와서 한마디, 우리가 평창 올림픽에 참가해서,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녹아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순식간에 과거에 가졌던 원칙이 다 이제 그냥 얼음에 녹듯이 이렇게 막 녹아가니까 갑작스러운 변화가 탈이 나지 않을까.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속도를 내고 너무 가격하게, 너무 급하게 하는 일들은 언제나 반드시 거기에 뭔가는 새빠지는 것이 있게 생겨먹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주도를 해가지고 유럽 국가들,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2397호에 대해서 그 실시 정령을 계속 보고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사회는 이 북한이 핵,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용인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조여되고 있는데, 이렇게 상황이 아주 묘하고 희미하고 불안전하게 좀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럴 때에서 우리는 북한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말에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는 하루에 10번으로도 까옥 소리밖에 안 낸다고. 속통이 그렇게 생겨 먹은 거고, 그 체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지금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비핵화고, 그리고 남북관계 해소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저 체제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이 하고 있는 말만 믿겠느냐. 어찌됐든지 간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대북 제재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돼서 북한이 이렇게 황급하게 백기를 들고 사실 미국과의 그런 회담까지도 이제 작정하고 나왔겠느냐.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죠. 그래서 북한이 주는 영향은 모두 저는 한 5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저번 달에 저희 NKTV는 함경북도 회령시 그 시장에서 34개의 물가들을 쭉 조사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매 월마다 해오는 그 물가를 2월분 소개했습니다.
34개 물가들을 쭉 보셨지만 그때 저희한테 그 보내온 소식이 있고 최근에 또 저희가 이제 북한 경제 상황을 계속 들여다보다 보니까 내부자들로부터 받아온 그런 자료가 보고된 저희들한테 알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그 현재 북한이 대북 제재로 인한 막강한 피해를 지금 입고 있고 사람들이 이 3월과 4월, 5월 이 춘공기를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 동안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결국은 제2 고난의 행군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아주 막다른 삶의 위험 속에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 이건 정말 사실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이런 속사정을 잘 알고 진짜로 비핵화를 바라고 북한이 더 이상 핵 개발을 바라지 않는다면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꼼수나 그리고 그들이 아주 전통적인 그런 뭔가 관계에 빠지지 말고 너무 우리 스스로가 냉탕, 온탕으로 막 번복하면서 헷갈리게 만들면 안 되죠. 북한 자체가 지금 우리 남한의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이런 태도 변화에 그 사람들 자체가 헷갈릴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면서 진리는 진리대로 지키는 정말 의연하고 초연한 이런 대북 정책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